자, 여러분, 오늘은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전기차라는 것은 국가의 기간 산업들 중에 하나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얘기고요.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전기차와 관련된 미래 전쟁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왜 제가 계속해서 지금 현기차가 굉장히 위기이고, 우리나라의 전기차와 관련된 수많은 산업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자, 알림 설정,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약간의 그 편견들을 많이 깨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지금 뭐 양극재 시장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고, 아니 우리나라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었어라고 얘기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현실을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배터리 아저씨가 말하는 것처럼 미래가 밝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종목들의 개미들 대부분 물려 있는 이유를 이 강의 하나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 미래 전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차의 미래를 논하려면 세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로, 자, 피처폰에서 아이폰으로 넘어갔던 그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죠. 모바일 폰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넘어갔죠. 그거는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하는 기계로 알고 있었던 그 전화기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컴퓨터로 바뀌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죠. 그거를 아이폰이라는 걸로 길들이면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의 그런 싸움으로 이제 나중에 변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싸움으로 갔다.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싸움이냐?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 싸움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내연기관차가 자율주행차로 전환하는 그 기점에 있다는 겁니다. 즉, 예전에는 전화 통화를 하는 것만으로 여겨졌던 우리의 핸드폰이 내 손 안에 컴퓨터로 바뀌었던 것과 똑같이, 우리는 기름을 태우면서 달리는 내연기관 자동차로 여겨지던 그 공간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가능한 컴퓨터로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모든 기술들이 집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 전기차 전쟁에서 이길 곳이 어디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 뭐다? 자율주행차로의 전환이 가장 빠르고 그 취지에 맞게 변화하는 곳이 1등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미 1등은 나와 있어요. 제가 항상 주장을 했지만 테슬라가 1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눈에 보이는 변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만, 실상은 자율주행차로의 변환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차량의 패러다임 전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변환하는 그런 단순한 전환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연기관차에서,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A라는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그러한 그 자동차의 움직임, 이게 핵심이 되던 거에서 변화하여서 자율주행으로 가면서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디지털화된 컴퓨터가 되는, 움직이는 컴퓨터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의 전환이고, 그게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해야지만 미래 전기차 전쟁에서 누가 지금 제일 앞서 있는지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독일 3사하고 그 다음에 현기차하고 여러 가지 내연기관차들에서 주장하던 것들이 뭐예요? 야, 테슬라 별거 아니다. 니네들 전기차 만드는 거 우리도 똑같이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 전기차로 니네들이 지금 몰고 다니는 그 테슬라라고 잘난 척하는 저 전기차보다 우리가 훨씬 이쁘고 디자인 멋있고 너희랑 똑같이 전기로 가는 차를 만들 거야. 효율성 부분에서 별 차이 없을 걸? 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 독삼사와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도요다, 현기차의 잘못된 판단이었다.
핵심은 뭐다? 자율주행차고 그 자율주행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그것들이 도로에 움직이는 컴퓨터 차들로의 전환이라는 거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죠. 피처폰 회사들의 굉장히 큰 회사들이 결국에 무너지고 끝났죠. 앞으로 몇 년 후에 유명한 내연기관 차들도 그렇게 무너져 갈 거다. 흡수합병되거나 그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미래 전기차 전쟁에서 누가 이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번 전쟁에서는 자율주행차를 먼저 완성시키는 자동차 회사가 승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은 내연기관에서도 지금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기차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결국에는 돌아다니는 움직이는 컴퓨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율주행의 완성은 전기차 전쟁에서도 이기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사실은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게 지금은 전기차 시장에서 표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표준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싼 부품이 뭐예요? 배터리. 그리고 이 배터리 전쟁에서 이기는 쪽이 유리한 게임을 이끌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죠. 자, 여기서 표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미래 표준 전쟁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원통형 배터리냐, 각형 배터리냐, 파우치형 배터리냐의 폼팩터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어떤 게 표준이 될지는 몰라요. 두 번째는 LFP 배터리냐, NCM 배터리냐, 전고체 배터리냐의 배터리 구성과 관련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시장이 표준을 결정해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전쟁은 골치 아픈 것이 기술 진보보다는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으면서 진행되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 세계 경제가 호황일 때랑 그리고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랑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큰 격차의 기술적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때죠. 전 세계 경제가 이럴 때는 비용 게임으로 전개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비용을 낮출 수 있느냐, 비슷한 비용으로서 얼마만큼 효율을 높일 수 있느냐의 게임보다는 효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비용을 누가 더 다운시킬 수 있느냐가 지금은 좀 유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LFP 배터리가 좀 더 유리한 게임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즉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의 선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비용 대비 효과가 어떤 것이 좋은가의 선택의 문제라면 지금은 이 비용하고 효과라는 측면에 있어서 효과보다는 효과에 큰 차이가 없으면 비용에서의 위아래로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용 전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본론은 아니지만 어쨌든 워밍업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 점유율이 9%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가 중국 빼면은 중국 배터리는 거의 시장 점유율이 얼마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33%까지 성장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죠. 자, 글로벌 시장에서 팔리는 배터리 3대 중에 한 대가 중국산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거의 많이 점유를 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자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면서 K배터리 기업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어요. 즉, LFP 배터리가 굉장히 약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NCM이죠. LFP 배터리는 중국이 가장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의 그 광물들 있잖아요. 중국이 거의 다 장악해 있습니다. 광물까지. 자, 그래서 올해 상반기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CATL 36.8%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어요. 그 다음이 비아디하고 LG엔솔이 2위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상반기, 이게 작년까지는 LG엔솔이 2등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아디한테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비아디가 15.7%, LG엔솔이 14.5%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4위는 누구예요?
파라소닉 7.5%, SK온이 5.2% 정도 돼요. 그래서 K배터리 세 가지 회사의 점유율 모두 합쳐도 CATL 점유율에 못 미쳐요. 그동안에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해온 LG에너지솔루션과 CATL 점유율 격차는 2021년엔 21.5%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즉 LG 에너지솔루션이 중국 제외한 시장에서, 중국을 포함하면 그때도 CATL이 1위지만 중국을 빼고 나머지 시장, 유럽, 미국 다 합해가지고 해서는 어쨌든 LG에너지솔루션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21.5% 차이가 났으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상반기에는 1.5포인트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즉 CATL이 많이 따라잡았다. 자, 유럽에서는 2020년 1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상반기 34%예요. 북미에서는 17%예요. 자, 그럼 세계 자동차 시장을 한번 열어보면은 중국 시장의 자동차 시장의 규모가 2,400만 대예요. 그러니까 중국 이놈들은 내수에서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애들. 2,400만 대니까. 이거는 미국하고 EU 판매량 다 더한 것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한국의 신차 시장이 몇 배예요? 16배가 커요.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 시장이에요. 자, 중국의 브랜드 점유율은 49.9%에서 54.2%로 오르고 있어요. 이 점유율은 계속 상승될 거예요. 왜냐면은 중국 애들은 원래 자국 거 써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이유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즉 중국 내부에서 54.2%인데 내년에는 진짜 60% 가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중국은 세계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장 빠른 국가 중에 하나예요. 비중이 30%예요. 그러니까 중국은요, 지들이 전기차 개발해가지고 전기차를 팔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선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그러면 점점 그거를 기술 개발에 돈을 더 쏟을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전기차의 전환이 가장 빠른 국가고, 근데 여기서 한국은 생각해 볼까요? 현기차 삽질하고 있죠. 전기차 시장의 전환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책들이 내수 시장은 현기차를 빼고 생각하기 어려운데 지금 전기차 현대차가 얼마 팔고 있지도 못해요. 국내에서도. 국내에서 요번에 하반기에 얼마나 많이 팔렸어요. 테슬라가. 지금 뭐 한국은 얼마 팔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고, 중국에서 점유율 높던 브랜드들 어때요? 폭스바겐이나 도요타가 지금 반토막 이제 날 위기예요. 왜냐면은 그들의 전기차들이 경쟁력이 없어지고 있어요. 가격 경쟁력도 낮아요. 그죠?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등 가격 경쟁이 낮아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중국 전기차들이 더 빠르게 성장 중이에요. 왜? 중국 전기차들은 계속 돈을 벌고 있잖아요. 비아디 돈 엄청 벌고 있잖아요. 그쵸? 걔들. 그리고 중국에서 보조금 때려주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좋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도 많이 성장했어요. 왜 기술적으로 얘네들이 빨리 성장하고 있는지는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들의 약진이 자국 내에서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점점 이 중국 브랜드들이 내수 시장도 점점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중국 시장 점유율 얼마밖에 안 돼요? 현기차는 1.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야심차게 진행을 했었죠. 중국을 좀 점령을 하려고 5개 공장 지었었거든요. 지금 2개로 줄일 예정이에요. 이 2개로 줄여봤자 이것도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자, 중국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 기술 진보가 빠르냐면 패턴이 똑같아요. 중국의 이제 한국 대기업들이 모든 산업 분야에 다 진출했다가 담을 쏙쏙 빨리고 철수하고 있는 게 20년간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쵸? 옛날 대기업들 우리 중국에 진출 진짜 많이 했었잖아요. 거기 다 망하고 돌아온 거 아시죠? 그리고 한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모범 사례로 제가 이제 예전에 코트라에서 이제 저기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코트라에서. 그때 이제 해외 무슨 전문가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에 진출해 있는 많은 이제 대기업들 그분들하고 얘기도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그때 모범 사례로 막 발표하고 그랬어요. 어디가 이랜드 같은 데들이. 근데 이랜드 어떻게 됐어요? 다 철수했죠. 단물 쏙쏙 빨리고, 그쵸? 그때 이랜드를 배우자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랜드 그 물류랑 이런 것들 막 배우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랜드 다 그냥 티니미니 사업부가 제일 잘 나가던 사업부거든요. 거기 이제 제 후배가 회계 담당으로 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티니미니 사업부도 넘어갔죠.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그 후배한테 야 빨리 한국에 돌아와서 빨리 너 저기 알아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걔가 빨리 알아봤어요. 빨리 알아봐가지고 지금 이제 쿠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자, 중국의 방식이 첫 번째는 해외 기업을 유치해요. 그 다음에 중국 내수 기업하고 합작을 시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해외 기업의 국내 공장을 설립하고 자국민 고용을 해요. 그 자국 내 인프라가 만들어지죠. 이 과정에서 관련 산업 생태계를 중국에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청업체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산업적인 진척이 있어가지고 중국 내에서 기술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면은 자국 업체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적인 혜택을 주면서 자국 업체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이 2단계에서 점점 경쟁력을 잃게 되고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애국 마케팅을 통해서 자국 업체들의 매출 신장 및 외국 업체들이 도산하기 시작을 해요. 안 팔리니까 외국 업체께. 아예 애국 마케팅 하는데 외국 업체 거 사주겠습니까? 지들 업체 거 사주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수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니까 빠르게 해외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자본을 쌓게 된 다음에 이런 걸로 바탕으로 해서 모방 기술로 제품들 만들어내요. 샤오미 같은 것들. 자, 그리고 세계적으로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서 수출을 시작해요. 샤오미, 비아디 이런 것들. 이미 중국의 지리그룹이라는 데가 볼보 인수했어요. 여러분 볼보가 스웨덴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 지리그룹 거예요. 2010년도에 인수했어요. 볼보 이거잖아요, 그쵸? 굉장히 튼튼한 차 잘 만드는 그 볼보 인수해가지고 중국 지리그룹이 지금 대주주죠. 그리고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를 지금 볼보하고 지리그룹하고 합작해가지고 내놓은 게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예요. 폴스타 디자인 보면 완전 지리죠. 그래서 지리그룹이에요. 지린다 해가지고. 농담입니다. 자, 벤츠의 1대 주주는 베이징 자동차 그룹이고 2대 주주가 지리 자동차예요. 여러분 몰랐죠? 1대 주주가 베이징 자동차 그룹이라는 거 알았어요? 벤츠에? 2대 주주가 지리 자동차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르노 코리아 2대 주주 누구예요? 지분 34%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중국이다. 자, 그래서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국에 많이 영향받고 있고요. 테슬라 역시 중국에 진출하면서 전기차 시장 1위를 작년에 지켰지만 올해부터 1위 내준 상태예요. 누가 1위 하고 있어요? 비아디가 1위 하고 있죠. 그렇죠? 이미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시장 1위를 내줬다. 누구한테? 중국한테 이미 내준 거예요. 작년까지는 1위 했는데 이제는 1위가 아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전기차 인프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저가 모델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모델 3 밑에 모델 2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 3도 가격을 낮추고 있는 거고. 왜? 자, 테슬라가 나중에 이제 테슬라는 어떤 입장이냐면 지금 다른 전기차 업체들은 지금 아웃 오브 안중이고 내연기관 차들도 나중에 카니발리제이션으로 걔들 다 힘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을 자기들이랑 싸울 수 있는 건 어디밖에 없어요? 중국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더 싸게 저렴하게 자동차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로봇밖에 없죠. 그래서 로봇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기가팩토리에서 모든 공정을 이제 대부분의 공정을 로봇들이 진행하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계획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중국 시장에 쫓겨났죠, 사실은요. 자, 근데 인도 시장이 특이해요. 인도 시장은 수입차한테 관세를 70% 매겨요. 그러니까 밖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수입차는 거의 경쟁력이 없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그래서 인도 시장에 공장들 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현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25년도에 세계 3위인 인도 시장에 100만 대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출 계획이에요. 인도 정부 계획은 2030년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전기차로 채우고 전기차 생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게 목표예요. 테슬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맞춰서
인도에 연간 50만 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 공장을 성립하겠다고 발표했죠. 자, 그럼 현대가 지금 테슬라랑 상대가 되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인도에 만들고 있는 이 현재 생산 체제 역시 나중에 굉장히 물먹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인도 시장이 크니까 일본이나 독일 업체들도 진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고, 여기서 현기차가 전기차 부분에서는 테슬라를 이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전기차 생태계 이렇게 30% 채울 때 테슬라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배터리 관련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면 빅3, 배터리 빅3가 어디예요? 이게 2022년 기준이에요. 346억 달러. 그래서 CATL 1위 했고요. 2위가 에너지 솔루션이었어요. 근데 지금 2023년 8월까지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게 바뀌었죠, 얘네들이. 비아디가 2등, LG 에너지가 3등이 됐어요. 이렇게 지금 밀렸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 전쟁을 하고 있는데 LFP 배터리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CATL이 지금 기린 배터리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주행거리가 1000km까지 가능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FP 배터리인데 1000km가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주행거리가 긴 배터리가 돼버려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실험실에서 나온 결과니까 실제 상용화됐을 때 어디까지 이게 1000km에서 어디까지 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직까지는. 자, 이게 증명이 된다면 CATL의 기린 배터리는 배터리에게 재패할 수가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 완전 상용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양산될 수 있는지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이 이제 그 셀투팩 기술이 있어요. 셀투팩. 이게 뭐냐면은 셀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모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듈을 만들어서 거기다 팩으로 채우고 이런 과정에서 이 모듈을 생략하고 셀에서 팩으로 바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테슬라의 4680 원통형 배터리 팩보다 에너지 용량이 13% 많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4680 원통형 배터리 팩에서 굉장히 효율성을 높였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상태예요. 자, 비아디는 무시할 수 없는 강자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비아디가 중국의 전기차를 얼마나 팔았나 볼게요. 비아디가 27.4만 대 팔았어요. 그렇죠? 8월 판매량이. 근데 1월에서부터 8월 판매량은 179만 대라서 시장 점유율 33%. 테슬라는 62.5만이라서 11.6%. 상하이가 10%. 지리가 6.8%. 광저우가 6.3%. 뚜두두두 이제 다 이제 중국 차들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 빼고는 다 중국 차들인데 어쨌든 간에 비아디가 이렇게 큰 시장 점유율을 내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금 굉장히 난립하고 있는 이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머지않아 결국 규모의 경제에서 밀려서 많이들 망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진짜 찐들만 살아남는데 그 중에 하나가 BYD, 상하이, 지리 정도는 살아남겠죠, 당연히.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비아디는 무시할 수 없는 강자로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이 536만 5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81.6% 늘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는 거예요. 그 다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151.6%가 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전기차 31.9%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91% 증가 예상되고 있어요. 둘 다 중국에서 비아디가 제일 많이 팔아요. 네. 전기차든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든. 그래서 BYD는 자체 브랜드 자동차에 배터리를 더 실어 팔 수 있지만 이제 CATL은 자동차 회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아디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CATL하고 비아디도 중국 내부에서는 굉장한 경쟁 관계를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CATL하고 BYD가 원래는 NCM, 니켈 코발트 망감의 3원계 배터리는 원래 CATL이 하기로 돼 있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는 원래 BYD가 맡아서 나름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런데 차 가격을 내리고 싶은 고객사들이 요구가 많으니까 CATL이 LFP로 전향한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쪽에서는 가장 큰 기업에선 CATL이 움직이니까 LFP 시장이 순식간에 뒤집혀서 지난 연말 기준에는 중국 LFP 배터리 점유율이 CATL이 43.6%로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BYD가 열받았죠. 그래가지고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는 LFP 블레이드 배터리라는 걸 개발을 해서 점유율을 늘려가지고 상반기 점유율 1위를 또 중국 내에서 뺏어왔어요. 그래서 BYD가 43.6% 오히려 바뀌었죠. 그 다음에 CATL이 34.5%로 오히려 1, 2등이 지금 상반기에는 바뀐 상황이에요. 그 해외 영토도 넓혀가고 있는데 한국의 기아하고 쌍용차도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채용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기아 모델하고 쌍용차 모델이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가져와서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슬라 역시 지난달에 유럽에서 블레이드 배터리를 단 모델을 선보였어요. 자, 그래서 BYD가 블레이드 배터리를 내놓을 당시에는 배터리 강철못 관통 실험을 했어요, 얘네들이. 근데 이때 양사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해석이 있어요. 그게 CATL하고 BYD가 이때 왜 열받았냐면 세 종류의 배터리를 못으로 뚫었는데 CATL 주력인 3원계 배터리는 거의 폭발했는데 이제 BYD 거는 폭발하지 않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NCM 배터리의 위험성을 이제 드러내면서 블레이드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없다는 걸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BYD의 LFP 배터리가 블레이드 배터리가 불이 붙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언론에 많이 알려지면서 안정성이 컴플렉스였던 CATL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 때문에 짜증이 났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CATL과 BYD가 경쟁하면서 굉장히 배터리의 면에 있어서 개발도 많이 됐고 점점 더 성능이 좋은 LFP 배터리를 결국에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예, 블레이드 배터리. 자, 그리고 기린 배터리는 이제 CATL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 변화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얘기들 돌았어요, 계속. 야, 중국 배터리 그 거지 같고 뭐 화재 위험 우리 못지않게 많고 저가 배터리라서 걔네들 쓸모도 없고 뭐 그렇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예,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예, 이렇게 지금 이미 많이 성장해 있다, 얘네들. 자, 한국의 NCM 배터리는 그럼 어떤 상황이냐?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그래서 자,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코발트가 이제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니켈 함량을 높이면서 그럼 퍼포먼스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니켈이 높을수록 이제 그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안정성은 오히려 떨어져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 하이 망간 배터리 뭐예요? 망간 비율을 높이고 코발트 낮추고 N 높이고 뭐 이런 식이에요. 단가 떨어뜨리려는 건데 그래봤자 단가 낮아지라도 LFP 배터리한테 안 돼요, 얘네들은. 결국에는 NCM 배터리는 지네들께 어쨌든 먼 거리를 갈 수 있다. 즉 하이니켈 배터리다라는 걸로 어필을 해서 그걸로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하이니켈 배터리가 가격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LFP 배터리보다 비싸니까 하이니켈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면 차량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NCM 배터리의 가장 큰 난관은 지금 유동성의 시대가 아니라 긴축의 시대라는 거죠. 지갑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시장이 결국 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그럼 시장성 높은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시장의 경쟁성이 강한 것이 기술적으로 더 좋은 것을 압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LFP 배터리가 지금 강해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NCM 배터리만 사용하더라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LFP 배터리를 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LFP 배터리를 지금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LFP 배터리로 가려고 하면은 양극재부터 달라져야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극재 회사들은 야 니들이 그럼 주문해 놓은 것까지 다 소화하는데도 지금 우리 캐파가 모자르는데 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그럼 LFP 배터리용 양극재까지 어떻게 만들어 이 나쁜 놈들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자, 유동성의 시대가 아닌 긴축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비싼 전기차를 사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저렴한 전기차가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게 얼마간 이어질 거다. 자,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의 도전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 보니까 이거 야, 이 배터리가 너무 큰 가격을 차지하잖아.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쵸? 그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러면 배터리 가격을 낮추고 그 다음에 효율성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얘들이 쓴 게 뭐예요?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4680 배터리 내재화를 통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고 에너지 용량을 늘리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를 통해서 배터리부터 완성차까지 논스톱으로 처리를 해서 타 완성 업체보다 가격 경쟁력이랑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 도요타 역시 LG화학으로부터 양극재 공급받아서 자체 배터리 제작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7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자체 개발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어서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특허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도요타 역시 지금 얘네들이 가장 지금 주력으로 지금 많이 팔고 있고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인데 그러면은 결국엔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 하이브리드의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이제 가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제품이 기존 제품들의 시장을 잠식하는 게 이제 카니발리제이션이거든요. 이게 있기 때문에 진척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연기관차들이 어렵다. 자, BYD는 1995년대 배터리에서 출발해서 자동차에서 인수했다.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고 자체 개발 그 배터리 블레이드 배터리 그쵸? 이름도 멋있어요. 블레이드란 영화 보고 만들었는지 이놈들이. 자, LFP 배터리를 통해서 완성차 가격을 낮출 수가 있어서 BYD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자, 그럼 배터리 폼팩터는 뭐냐? 이게 뭐냐면요. 어떻게 그거를 이제 포장하느냐의 의미예요. 파우치형으로 갈 거냐, 원통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각형으로 할 거냐.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는 대형 제조사들이 표준화된 규격에 맞는 설비를 갖추고 있어서 많은 양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어요. 생산량이 많은 만큼 단가도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거고, 이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주로 어디에 나중에 장착될 거예요? 사이버 트럭에 장착될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4680을 사이버 트럭에다가 아마 적용시킬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며칠 전에 발표했지만 어제였나요? 네. 뭐라고 그랬어요? 그 대표가 사이버 트럭을 양산하고 싶은데 그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비용을 낮추고 이렇게 해서 양산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들의 수요는 이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거를 공급을 통해서 채워주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결국엔 테슬라는 원통형 배터리를 더 많이 빠르게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데다가 손을 벌릴 수밖에 없죠. 원통형 배터리 만들어 달라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각형 배터리는 뭐예요? 각이 졌다는 거죠. 직류면체 모양으로 해가지고 외부 충격이 강하고요. 제작 공정 단계를 간소해서 대량 생산 시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형 배터리도 많이 쓰이고 있죠. 자, 파우치형 배터리 뭐냐면 연성 있는 필름 재질로 포장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전기차 적용 시 주행 거리가 길어요. 근데 제조 방법이 어렵고 공정이 복잡해서 생산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요즘에는 파우치형 배터리가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거죠. 원통 배터리, 각형 배터리. 자, 그래서 배터리 폼팩터 경쟁이 어떻게 되고 있냐?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에서 각형 배터리가 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파우치형이 20%, 원통형이 14%. 근데 원통형은 이제 테슬라 향으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죠? 각형 배터리는 폭스바겐, BMW, 스텔란틱스 등 이런 글로벌 완성차에서 많이 채용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파우치 타입의 배터리가 다소 앞섰지만 당시에는 전기차 주행거리 확보가 우선이었던 거. 이게 되게 중요했던 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랬지만 지금은 배터리 전극 공법이 발달하고 파우치형 배터리가 화재 안전성 이슈에 휘말리면서 탑 폼팩터 선호도 역시 상승해 온 거예요. 그래서 각형 배터리의 상승세에는 간과할 수 없는 요소가 있어요. 이거 각형 배터리 누가 제일 많이 사용해요? 바로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각형 배터리가 많아요. 그래서 CATL이나 BYD가 LFP 배터리를 각형으로 주요 양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채용량이 크게 늘면서 각형 배터리 상승률이 이렇게 가장 큰 65%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채용량이 크게 늘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서 K배터리 3사가 주력하는 하이엔드랑 글로벌 1티어 완성차 기준으로는 확실한 경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가 전기차 시장에서도 각형 배터리의 상승 곡선이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데 파우치형 배터리가 갖지 못한 안정성을 갖춘 데다가 와인딩 방식의 전극을 잘라가지고 적층하던 스태킹 방식으로 바뀌면서 에너지 밀도마저 각형 배터리가 만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고 셀투팩 아까 셀투팩 얘기 들었죠. 이런 공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어떤 그런 각형 배터리가 좀 잘 나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존 차량에는 셀로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모듈로 또 묶고 그걸 또 팩으로 조립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는데, 셀 여러 개를 모듈로 묶어가지고 냉각 충격 보호등 관리하고 이 같은 모듈을 여러 개 묶어서 팩 안에 탑재하는 식. 셀 투 팩은 모듈을 생략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LFP의 낮은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모듈을 제거하고 바로 셀에서 팩으로 가는 CTP 기술, 이걸 고안했고, 이게 3연계 영역으로도 번지면서 각형 배터리 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특히 각형은 차세대 공법인 셀투 샤시라는, 거기에서도 입지가 탄탄해질 거다. 셀투 샤시는 뭐냐면 차체에다가 배터리 셀을 직접 탑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냥 차체에다가 셀을 넣어버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 외부 패키지가 얇은 알루미늄 필름인 파우치형 배터리는 요거는 힘들지만 각형은 단단한 캔에 전극을 담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내 기업도 해당 폼팩터를 제품화하고 있어요. 각형을. 그래서 SK 온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볼보 등 다양한 고객사와 협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원통형 배터리 부분에서는 대형화로 불용 공간 등 에너지 밀도 한계를 극복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테슬라가 지금 4680을 만들었어요. 이게 4680이 왜 4680이냐? 지름 46mm, 길이 80mm. 이게 이제 4680이에요. 그래서 이 4680 배터리 양산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생산성 안정화에 이르면 각형이나 파우치보다 더 높은 생산성이 날 거라고 보고 있고, 낮은 제조 단가가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니켈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되게 플러스가 될 거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되게 중요한 건 뭐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 6월, 그러니까 2024년 6월부터는 부품을 받아가지고 하반기부터 이를 본격 양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4680이. 자, 4680 배터리는 기존에 2170, 지름이 21mm 밖에 안 되고 높이가 70ml였던 요 배터리와 비교해서 용량이 5배래요. 그건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증가한 거죠, 용량이. 그리고 출력이 6배, 파워가 6배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전기차 주행거리도 16%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전기차에 4680 배터리를 탑재하겠다라고 얘기가 됐고, 이제 요게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팩토리에서 2천만 번째 4680 왼통형 배터리 셀을 생산했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빠른 속도라는 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6월 16일날 1000만 셀 생산 기념했는데 4개월이 안 된 기간에 1000만 셀이 추가로 생산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는 뭐 월 250만 개를 찍어낸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훨씬 모자르다. 왜? 사이버트럭 양산 위해서는 4680 이 배터리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간 37.5만 대 생산해야 되는데 이거를 뒷받침이 쉽지 않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창 에너지 플랜트에 4680 생산라인 구축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이제 당연히 테슬라 쪽에 공급을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 전후에서 4680 테슬라형 판매량이 증가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납품 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계약은 쳤지만, 근데 이제 뭐 당연히 테슬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생산한 제품이 테슬라에 공급될 것으로 접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오창 에너지 공장에다 지금 짓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한테 이제 판매량 증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연말 이제 넘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일론이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사이버 트럭을 공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공급을 시키기 위해서 이 4680 원통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찍어주는 역할도 또 할 거예요. 이제 이런 지금 관점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산의 난제가 태평성하고 용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리드 탭을 없앤 대신에 무지부를 뭐 이런 이 기술적인 건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뭐 기술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지금 이 배터리 전쟁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쟁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번에 벤츠가 레벨 3의 그런 이제 자율주행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내놓은 그 자율주행의 수준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너무 낮죠? 테슬라랑 비교해보면 이건 자율주행도가 아닐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독삼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다른 데들도 자율주행이 수준이 굉장히 낮은데 지금 테슬라는 자율주행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네, 진짜 많이 앞서 있고, 자 그래서 뭐 무인 택시 이런 얘기들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미래는 그 테슬라가 굉장히 큰 전기차든 뭐 자율주행이든 뭐 어떤 관점에서든 굉장히 앞선 기업이 될 수밖에 없고, 2030년 정도 됐을 때는 애플이 지금 모바일에서 차지하는 위치랑 똑같게 전 세계 자동차에서 테슬라가 그런 정도로의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테슬라가 지금 테슬라 탔던 사람들은 다음 차도 테슬라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바가 생겨난 것처럼 테슬라 바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고 미래에 그 지금 뭐 대부분의 전기차 회사들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옮기는 회사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내연기관차로 전기차 공장을 만들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그거를 최적화를 못 시키니까 당연히 테슬라보다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테슬라가 저렇게 가격을 낮추는데 얘네들 낮추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쪽에서는 지금 관뚜껑에 못이 박힌 게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차들 빼고는 나중에 진짜 상대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녹록하지가 않죠. 우리나라의 뭐 양극재 회사들이 뭐 진짜 막 다 유럽 다 지배하고 씹어먹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쵸?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회사들이 진짜 잘 나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국 회사들이 굉장히 그동안 약진을 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동안에.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최고다. 뭐 지금 뭐 양극재 회사들 뭐 우리가 최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자유자족하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만 보지 마시고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영상 찍어 놓은 거랑 전기차의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 써놓은 제가 영상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 영상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